안성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국어과 서민찬 선생입니다. 국어과 오우석입니다. 네, 국어과 엄정희입니다. 예, 올해 킬러 문항 배제라든지 등등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이슈들로 인해서 출제 경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국어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저희 국어과 선생님들이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문학은 일단은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작품들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문학 작품을 많이 접하지 못했고 그냥 단순히 EBS만 조금 봤다라면 수능시험에서는 처음 보는 작품이라든지 조금 어려운 선지를 뚫어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은 다양한 문학 작품을 좀 많이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점점 문학 시험은 약간 논리적으로 변해가는 양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문학 공부는 효과를 발휘하기가 힘들어요. 저희 안성메가에서는 이런 등등의 것들을 다들 정리를 해주고 논리적 반응을 자꾸 훈련을 시킬 것인데요. 문학은 보기들이 있죠. 그 지문마다 보기들이 나오는데 그 보기가 또 상당히 작품을 읽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기의 문학의 보기에 대해서 오우석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요번 9월 모평을 보더라도 오히려 작품은 익히 봤던 작품이 나오거나 EBS 연계가 되곤 하니까 좀 쉽게 접근을 하는데 실제 실전에서는 보기에 어휘나 이런 난도가 상당 부분 올라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많이 당황했고 실제 그래서 오답률도 상당히 높았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문학은 보기를 통해서 작품 분석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오히려 독서는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추론 문제를 아니면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근거를 잡아내가지고 이제 선지를 골라내야 되는데 문학의 보기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 조건이자 작품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잡아내야 되는데 학생들이 사실 어휘 부분에서 좀 고급진 어휘가 들어가거든요. 한자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요. 사실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독서는 상대적으로 올해 9월 모평만 하더라도 보기의 조건 자체가 그다지 난도가 높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히려 예전 작년 경우만 하더라도 킬러 문항을 보면은 보기 자체가 상당히 난해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헤맸는데 올해 9월 모평에서는 오히려 되게 명확하고 그다음에 깊이 있게 들어가질 않아요. 추론 같은 경우도. 그래서 누구나 훈련 조금만 하신다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 독서 보기가 조금 편해졌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여전히 독서를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저희 질문도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는 어휘력이죠. 단어가 붙어서 어구가 되고 문장이 되는데 보기 자체도 일종의 독해 지문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오히려 지문보다도 더 어려운 응축되어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어휘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독해 자체에는 손을 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휘력이 제일 급선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휘가 사실 학생들이 잘 이렇게 체감을 못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어휘가 얼만큼인가 정확히 체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말은 이제 표기를 보고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어휘를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안성메가에서는 전반기 그리고 중반기까지 매주 어휘 테스트를 따로 실시합니다. 수능에 많이 나오는 주로 이제 한자 어휘겠죠. 한자 어휘나 이런 것들을 매주 20개씩 테스트하면서 물론 테스트는 20개지만 봐야 될 어휘의 분량은 그거에 한 4배, 5배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휘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독서나 문학이 조금씩 더 잘 읽히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측면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독서 공부도 역시 어휘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어휘는 독서뿐만이 아니고 문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매 화작에도 영향을 미쳐요. 근데 영상을 보시는 학생분들 중에는 언매를 선택할지 화작을 선택할지 아직도 결정을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정현 선생님께서 언매 화작의 어떤 결정 포인트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학기 초에 처음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국어 선택 과목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뭐 화작을 할까요? 엄매를 할까요? 정말 많이 질문을 받고 또 그때뿐만이 아니라 3월 모의고사 보고 6월 모의고사 보고 원서를 접수하기 직전까지도 저 계속 엄매할까요? 바꿀까요? 이런 얘기들을 정말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먼저 작년에 고3 때 엄매를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국어 문법 공부를 조금 했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이 개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엄매를 시작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작년에 엄매를 하지 않았던 친구들, 내신에서도 문법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올해 수능 보면서 저 엄매할래요 라고 얘기하면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엄매라고 하는 게 공부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어만 생각하면 될 게 아니라 내 수학의 성취도, 뭐 탐구의 과목에 대한 성취도, 영어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내가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엄매 선생님도 수업하셔서 아시겠지만 공부할 양 정말 많잖아요. 사실 학생들이 엄매 화작사에서 고민을 하는데 그 이유가 단순하게 보면은 엄매가 등급 컷이 1등급 컷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들은 자기가 1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겠지라는 그냥 좀 무모한 상상을 하는데 사실 엄매 자체에서 이제 문법만 따로 놓고 보자라면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요. 예, 문법만 하더라도 일단 어문론 들어가더라도 자음이 몇 개인지 모음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이렇다는 얘기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어문론에서 품사론, 품사론에서 문장론 심지어 중세국어까지 해야 되는데 이 공부량이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과목도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단계 한 10개월 안에 결정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공부를 어느 정도 문법적 개념을 잡지 못했다라면은 오히려 화작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기 초에 보면은 되게 호기롭게 엄매하겠다라고 하다가 결국에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볼 때까지도 엄매를 손을 못 대는 친구들이 많았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육모 보고 나서는 화작으로 선택감을 바꾸겠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화작도 좀 걱정이기는 해요. 요즘 화작 추세가 예전에 저희가 처음 화작 있을 때처럼 막 쉽게 풀고 했던 그런 화작의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작에 대해서 우리 서민찬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화작은 엄매보다 공부량은 무조건 적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어뿐만이 아니라 나의 수학, 나의 탐구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화작을 만일에 한다고 생각하면 말씀하셨듯이 화작도 요즘은 조금 고난도 문제들이 섞여서 나와요. 이건 뭐 분명히 그 엄매와의 유불리를 줄이려는 의도겠죠. 근데 물론 화작은 그러면은 얼마나 더 어려워질 것인가. 엄매가 어려운 것만큼 어렵지는 않다. 화작은. 그러면 이제 어려운 이 문제들을 뚫어내고 시간을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작에서 고난도를 만들어내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뭐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본문의 이 독해를 요구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미리미리 대처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고난도도 헤쳐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작은 기본적인 개념을 한 번 훑은 후 그 다음에는 실전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화작을 시작했을 때 뭐 15분 안에 못 풀던 학생들도 대부분 13분, 12분 안으로는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상당 부분 시간을 또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본 개념을 한번 훑고 그리고 실전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근데 그 실전 연습이 언매에서 언어 이론 공부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적은 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 안성메가에서 앞으로 이제 내년이죠. 내년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서민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안성메가에서는 일단 제일 특화된 포인트는 수준별 수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A그룹, B그룹, C그룹을 나눠서 성적 순위겠죠. A, B, C를 나눠서 수준별 수업을 한다는 것이고 물론 그 수준별 수업이 아닌 기본 수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가스터디 정규 교재 기출문제의 집이죠. 문학, 독서, 엄매, 화작 마찬가지입니다. 기출이고요. 이 수업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2타임 또는 그 이상을 수준별 수업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수준은 A, B, C, A그룹부터 말씀드리면 A그룹 학생들에는 사실은 지금 당장 수능을 봐도 2등급 정도를 맞을 수 있는 학생들도 꽤 포함이 되어 있어요. 3등급 학생도 그 정도의 저력은 분명히 있고요. 어떤 실전 경험을 좀 일찍 시작해서
국어를 좀 미리 안정적으로 좀 만들어 놓자라는 의도에서 컨텐츠 실전 모의고사를 A그룹에서는 수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퀄 모의고사라든지 이감 모의고사, 그 밖에도 뭐 바탕, 한수 등등 있는데 그런 모의고사를 풀고 수업 시간에 해설하고 또 같이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고요. B그룹 같은 경우는 뭔가 조금 아는데 이렇게 다져지지 않은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안성메가에서 특별히 특화 교재를 만들었어요. 선생님들이 자체 제작을 해서 문학의 이론과 실전 문제 적용,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도 대단히 고난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퀄리티는 좋은데 대단히 고난도는 아닌 지문들을 뽑아서 그거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중위권 그룹이 상위권으로 올라가기에 딱 좋은 커리를 좀 짜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C그룹은 이제 아무래도 예를 들면 노베라든지 아니면은 열심히 했는데도 선생님 5등급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학생들, 그런 케이스는 역시 제일 그 친구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선생님 문학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한 문학에서 몇 개 틀렸는데 독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독서론 빼고 세 지문 중에 1개 내지는 2개를 못 건드려 버리는, 그러니 점수는 기대할 수 없죠. 이런 증상이 정말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문학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문학에 눈을 뜨는 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올해 수능에 나올 수 있는 EBS 작품 정리를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요. 모든 작품을 다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얘가 반영될 것 같다, 얘가 연계될 것 같다 하는 작품들을 뽑아서 작품을 정리하고 또 변형 문제도 풀어보는 그런 그룹의 특징을 또 갖게 될 겁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안성메가 국어과에서는 일단 학생들에게 텍스트를 최대한 많이 접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어휘를 신경 써주고, 글을 정보 파악만 하고 이해를 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되는 분석, 그리고 구조 정리, 그리고 피드백이 계속되고요. 국어 성적에 대한 상담 및 등등의 고민까지 계속 국어 선생님들이 해결을 해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국어 성적 상승률은 타 학원을 뛰어넘는 내년에도 안성메가의 국어 성적 상승률은 저희 선생님이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성메가로 오시면 여러분들의 성적을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 안성메가에서 만나요.